그 실패해도 좋으니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사람만이 희망이고 교육만이 힘이다. 정말 소신껏 일해줬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개관 4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방문하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우리나라의 첫 장애인 복지관으로 1982년 문을 열어 올해로 개관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4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시간 속 배움이라는 주제로 우리 복지관의 개관 당시부터 큰 역할을 해주신 어른들을 모시고 복지관 개관 의미와 역할, 그리고 장애인 복지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를 특별히 청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모 회장님은 1974년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일생의 대부분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과는 개관 당시부터 함께하신 분으로 저희 복지관의 2대 기획실장을 역임하시며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새로운 모델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이후 하상장애인복지관,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서초 한우리 정보문화센터의 관장을 역임하시며 장애인 복지 현장의 발전에 두루 기여하셨습니다. 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과 사회복지 윤리 경영의 실천을 강조하시며 현장의 변화를 주도해 오신 분입니다. 이렇듯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일생을 함께하신 정진모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 복지관 개관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의 장애인 복지 현장과 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함께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크게 설명을 소개를 해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벌써 개관 40주년이 됐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40년의 전반 20년을 제가 여기서 몸담고 지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냥 정년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어떤 사회 요청에 의해서 이제 하상장애인 복지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 곳에서 긴 시간 정년을 맞이한다는 거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혹시 여기 앞에 중정에 작은 돌 하나 얹어놔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했었는데, 되게 시간이 지났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발걸음을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답해 주시기 위해서 어제 늦은 밤까지 고민하셨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관 40주년을 맞아 모시게 된 만큼 개관 당시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저희 복지관이 개관한 1982년 개관식에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개관식 당시에 있으셨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개관식을 준비는 했는데 그 식장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이순자 여사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 경비가 매우 삼엄했습니다. 그 사전에 신원조회가 된 사람만 이 복지관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모든 건물 서랍을 전부 다 봉하고, 혹여나 거기에 폭발물 있을까봐, 그래서 그 일부의 직원만 개관식에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복지관 밖에
다방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죠? 그 개관 준비할 때, 뭐, 건물이 되고 바로 이제 개관식을 하게 되니까 자료실에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지금 생각하면 강서구 어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하원에서 이렇게 화분 빌려오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참석 장애인들 모셔오고 뭐 이렇게 개관식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개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었죠. 네. 그때 우리나라의 복지 상황은 주로 그 예전에 수용시설, 지금 거주시설 몇 개 있었고 이용시설은 거의 없었죠. 지금 삼육재활원에서 그 직업재활, 지체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이 있었고 여기 근처에 그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 보행훈련, 저 한강 건너의 정립회관에서는 소아마비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한 사회성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전동윤 이제 회장님이 그 기본을 세웠는데 뭐 이러는 골격이죠. 그 한 곳에서 다양한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모델, 거기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모델, 이러는 골격을 세우고 이렇게 이 복지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그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주문한 게 없어요. 특별한 모델, 제시한 모델 없다. 그 실패해도 좋으니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게 서울시가 저에게 주문한 것이고 정말 큰 믿음으로 저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982년 당시에 저도 함께 했던 것처럼 뿌듯하고 벅찬 마음이 드는데요. 현장에 있듯이 생생한 이야기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관식 이후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개관식 이후로 쭉 지금에 이르기까지 회장님의 일생에 걸쳐서 장애인 복지 현장에 오랜 세월을 헌신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기간 동안 특별히 강조하고자 했던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선은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곳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우리는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 이 현장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 현장을 중심으로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는 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에 와서 언어 교육도 받고 또 다양한 형태의 치료도 받고 이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지역사회 중심 재활, CBR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원들은 저는 이런 이제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 사람만이 희망이고 교육만이 힘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곳은 서울복지관을 포함한 그 위에 다른 복지관에서도 직원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거의 매주 한 번씩 2~3시간 교육을 했고, 직원들의 역량만큼 서비스는 제공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역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보다 더 뛰어넘을 수 없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의 큰 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 그리고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 저는 또 기억에 남는 말씀이, 교육만이 힘이고 사람만이 희망이다. 제가 맞게 기억했을까요? 예. 네. 저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지금까지 강조해 오고자 하는 두 가지의 큰 중심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철학으로 헌신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 복지 현장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발전을 거듭해서 저희 복지관, 그러니까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은 40주년을 맞이했고 전국에는 현재 250여 개의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해외의 여러 재활 시스템을 도입해 왔다면 이제는 역으로 저희의 시스템을 해외로 전파할 수 있는 때가 무르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처음 일할 때 사회복지계 50년대, 60년대, 70년대, 30년은 거의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일을 했죠. 제가 처음으로 일했던 인천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카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후원금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겨워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제3 그런 새롭게 발돋움하는 나라들을 도와야 되는 일은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베트남의 서울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모델을 지어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 알고 있죠? 이 곽재복 관장이 애를 많이 썼고요. 서울장애인 복지관과 메디피스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베트남의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꿈은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장애인 복지관이 서울시에서 지어서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서 보건복지부가 3년 후에 이 모델로 전국에 확산하자. 그래서 이제 250개로 이제 늘어갔듯이 베트남에도 지금 광치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복지관이 지어지면 베트남도 이런 모델로 장애인 복지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라오스나 미얀마나 뭐 이런 나라들도 베트남의 모델을 좀 또 받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거대한 그런 꿈에 부풀어서 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할 때가 됐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에 서울장애인 복지관의 비전 중에 하나, 세계화의 그런 길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 같아서 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 지금 이 모델은 제가 여러 외국계 복지 선진국들을 견학을 많이 했는데 비슷한 모델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서 다양한 장애인들을,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이거 말이 쉽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팀워크를 끌어낸다고 하는 거,
말이 티목이지 정말 어려운 거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실현하려고 애써가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복지관을 또 자파상 같다. 그런 게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그냥 늘어놓은 자파상 같다라고 하는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지만, 저는 매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해외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장애인 복지 모델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함께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그 한 걸음에 작은 보탬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장애인 복지 역사가 발전하면서 또 변화하는 바도 있지만 또 반대로 세월과 시대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가치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정년퇴직을 할 때쯤 사람들이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68학번인데 60년대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또 저희 집이 경북 상주 아주 시골 동네인데 시골의 초나이가 어떻게 사회사업을 공부하게 됐는지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질문.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질문한 대로 40년간을 현장에 살다면 뭔가 이 철학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40년간 너 뭐 해놨니? 이런 마지막 한 질문은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몇십 년간은 뭐 하고 살래? 뭐 이런 네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깊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질문 두 번째 질문 뭐 어떤 생각으로 살았나? 제가 74년도 8월 달에 인천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가니까 직원들 교육을 참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 슈퍼바이저 계셨고 외부의 교수님이 제 슈퍼바이저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지도하러 오셨어요. 그때 제 슈퍼바이저 교수님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서울대학교에 남자, 세자, 진짜 쓰시는 남세진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인천에 오셔서 이제 제 슈퍼를 주시는데 저는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 한 일을 레코딩을 해서 그걸 이제 보내주면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없으니까 레코딩을 이렇게 종이에 쓰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런 같은 A4 용지는 컴퓨터와 함께 등장한 종이고 그때는 200자 원고지가 주로 레코딩 용지였죠. 거기다가 이렇게 한 달치에 제가 일한 글을 기록하면 보통은 한 500장, 많을 때는 한 800장 정도의 이제 기록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까만 철근으로 묶어서 우체국 가서 소포로 보내죠. 제 교수님이 그걸 보고 오셔갖고 저한테 하시는 첫 말씀이, 첫 질문이, 어이, 정 선생, 이거 왜 해?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왜 하냐 하는 질문이 그분의 슈퍼바이저의 핵심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알고 하셔요? 맨날 왜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하셔요? 이거 가면 이제 서울장애인 복지관 왜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하고 같이 가죠. 이제 더 가면 너 왜 사니? 이런 질문하고 연계됐는데 저는 그 질문을 3년 동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답을 했고 나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도 떨리고 머리에 지도 나고 막 그런 이제 시간들도 있었죠. 왜 그러는가를 돌려보면 일하면서 늘 왜 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해왔던 거라고 하는 거라고
일하면서 외하는 걸 놓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무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제 40년의 일 속에 늘상 그런 질문이 따라다녔고, 왜 하냐?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 넌 왜 이것만 주장을 하지? 이제 이러는 이제 슈퍼비전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기본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근본, 본은 뭐 이게 그 뿌리, 초심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여기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으면서 여기에 일하러 왔습니다. 모르죠. 그래서 지식이나 모르면 몸으로 때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그 새롭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새로운 것들이고 또 처음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신나게 일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것하고 곁들여서 로봇이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하다가 보면 예전에 해오던 거니까 선배가 했던 대로 이렇게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이런 로봇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일을 왜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전복련 회장님께서 일하다가 잘 안 풀리고 논쟁이 벌어지면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논쟁하는 거냐? 그 질문에는 아까 같이 왜 하지? 하는 질문을 하면 논쟁의 답이 그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렇게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되게 되새기면서 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장님께서도 항상 저희들에게 일을 할 때 이것을 왜 하는가,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를 항상 질문해 주시곤 하는데요. 회장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 복지관이 왜 세워졌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왜 일을 하는가, 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서 고민해보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연사로 초청해서 자리를 마련한 만큼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여기 현장에도 또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선배님들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또 열심히 걷고 있는 현장의 후배 사회복지사들이 또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잘하는 일보다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 훨씬 더 지치지 않고 더 신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그 의미를 느끼면 그 일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행복하다. 그 예일대학의 연구팀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장이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일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냥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은 주로 퇴근 후에 다른 취미 활동이나 이런 쪽에서 삶의 의미를 구하고 일은 그냥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커리어도 쌓고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이러는 이제 보통의 직장인들의 부류. 세 번째 부류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을 자기의 삶과 일과를 일치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TV에 보면 이런 방송이 하나 있죠. 달인이라고 하는 방송. 거기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하고 삶하고 그냥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 또 그분들이 예일대학에서 연구를 더 해보니까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과도 더 있고 훨씬 행복하더라. 그래서, 좀 내가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답게 일하자.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죠, 그죠? 프로답게 일하자. 그러려고 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긍지,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소신껏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존중하자. 가장 행복한 직장, 좋은 직장의 기준이 여러 개겠지만 그중 하나가 배울 수 있는 존중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존중하고 하면 아마도 최고의 직장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너무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손해 나는 듯 살아보면 어떨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것이 누군가 따지고 계산하면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후배님들께 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후배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의 달인이 되자,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서 걸어가신 선배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짤막한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혹시 준비해 주신 내용 중 못다 하신 말씀은 없으실까요? 우리 서울장애인 복지관의 직원, 또 우리 후배님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늘 그래 왔듯이 처음 해보는 것,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이 서고 이것이 옳다고 믿으면 그냥 좀 쭉 밀고 가봤으면 좋겠다. 너무 따지고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보면 그 일이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복지관에서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좋은 꿈도 꾸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판단이 서고 옳다고 느껴지면 실현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존중하면서 일을 하면 지금같이 한국에서 최고의 직장, 어쩌면 세계적으로 최고의 직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바가 있으면 그 길을 향해서 쭉 전진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보통의 삶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쭉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계의 큰 어른을 모시고 경험과 노하우가 녹아든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연사로 고생해주신 정진모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진모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현장의 후배 실무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또 우리가 되새기면서 말씀들을 잊지 않고 또 실천해 나가는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